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선거 초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계엄에 대해서는 오늘도 사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 탈당이나 출당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촉구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지지율 30% 박스권을 벗어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실제 득표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민의힘 상황과 19일 남은 대선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 분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성열 개혁신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각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김용태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고통스러웠던 탄핵의 강을 다시 건너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불신과 반목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김문수 후보를 선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역경을 당원 주권의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전당원 투표는 보수 정치와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당원이 당의 방향을 바로잡은 당원 주권 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가 꿈꾸었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결코 유리하지 않은 환경에서 역전의 돌파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는 전 당원의 일치된 목표입니다. 기존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시도하고 있는 신종 의회 독재로부터 국가 재정이 균형을 무시하는 엉터리 경제 정책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성취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이 살아있는 민주주의입니다. 의석수가 6대 4이면 그만큼 절충하고 타협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반면에 극단적 소수가 다수당을 장악하고 그 다수의 폭정으로 상대당을 배제하며 의회를, 행정부를, 심지어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이 신종 의회 독재입니다. 해방 후부터 북한 체제는 획일적 질서와 통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갈등과 혼란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과 혼란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당이 겪고 있는 연속적인 위기를 보수정당의 근본적 개혁과 혁신의 에너지로 삼을 때입니다. 전장은 대선이지만 싸움의 본질은 보수정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을 사랑하고 헌신해온 모든 당원들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보수가 올바르면 국민은 야당 대선 후보의 위선과 사욕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동안 미루어왔던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민주주의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당정협력, 당통분리, 사당화 금지라는 당통관계 3대 원칙을 당원당규에 반영하겠습니다. 당정협력의 원칙은 당과 대통령 간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넘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합니다.
당통 분리의 원칙은 대통령의 당내 선거, 공천, 당직 등 주요 당무에 대한 개입을 금지합니다. 사당화 금지의 원칙은 당내의 대통령 친위 세력 또는 반대 세력 구축을 용납하지 않으며 당내 민주주의 실현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당통관계 제도화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차단하고 여당의 국정 협조는 증진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야당이 비판하기 전에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소통하고 토론하며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야당의 정략적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는, 그러면서 건전한 비판 정신이 살아있는 유능하고 합리적인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저는 당이 처한 위기 상황을 기회로 해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국민의 힘을 만들겠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성장의 모델 국가 대한민국이 1%대의 저성장에 갇혀 있는 것은 산업화 세대에게는 허탈한 실망감을, 미래 세대에게는 무기력한 좌절감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국가 개혁 없이 경제, 제도약과 성장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상 유지, 기득권 추구의 오명을 벗고 과감한 규제, 노동개혁, 교육, 과학, 기술, 연금, 재정개혁으로 혁신 성장의 토대 구축에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 완수를 위해 이번 대선에서 정정당당히 승리한 후 당원 당규에 따라 적대적 진영 정치를 끝내고 진정한 협치 정부의 구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통령, 여당, 야당의 협치,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협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대통령의 국가 정책 방향에 맞게 여야와 내각이 서로 절충하고 타협해 나가는 정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혁신적인 국가 개혁과 협치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반성하는 보수와 오만한 진보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을 먼저 바라보고 스스로 성찰하는 보수로 거듭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함께 반드시 대선에 승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 보셨는데요. 일단 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을 했다가 대통령과 관련한 조치들을 내놨는데 일단요, 주요 당무 개입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나 출당 관련한 언급은 직접적으로 없었는데, 글쎄요, 장해찬 최고 이렇게 먼저 여쭤볼게요. 대통령의 주요 당무 개입을 금지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하고는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이미 탄핵돼서 나갔고 앞으로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아마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 다시 한번 당정 관계가 도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이 대통령이 당의 어떤 당무에 권한을 행사하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공천권, 청와대에 있다라는 말도 정치권 사이에서는 공공연연하게 떠돌았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하겠다라는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의 의지가 드러난 것 같고요.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게 기자 간담회 형식입니다. 아마 현장에 있는 수많은 기자들이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김 위원장이. 아마도 그 질문이 또 반드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용태 위원장이 어떤 답변을 하느냐가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모두 발언 이상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성찰하는 보수 그리고 오만한 진보의 싸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먼저 결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제 디펜트가 당원으로서 필요한데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그 디펜트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중도보수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또 후보 같은 경우는 용광로를 얘기해서 좀 더 넓은 의원을 이야기한 듯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님들의 질문에 빅텐트에 대한 질문에 후보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가령 이준석 후보라든지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과거에 노동운동을 함께 하셨던 분들까지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기사를 백브리핑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통큰 연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당의 판단으로 배신자 낙인을 찍혀서 당을 떠나신 분들, 그리고 뿌리가 달라도 가치가 같은 분들, 잘못했고 잘못한 것을 아시는 분들, 성찰하신 분들까지 모두 저희가 통큰 연대를 통해서 이번 대선 이기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큰 연대 전에 저희가 먼저 해야 될 역할은 이번 당내 경선에서 함께 경선을 치렀던 예비 후보님들을 모시는 일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전 예비 후보 분들 모셔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은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께서도 당에 요구하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당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응답해 주실 차례입니다. 당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을 정중하게 그리고 예우를 갖춰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원당규 개정은 저희가 준비된 안을 가지고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금명간에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당의 쇄신한 의지를 갖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당의 개혁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김문수 정부에서의 제가 방금 전에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나 출당 얘기가 없었다고 했는데 기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용태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다. 그리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겠다. 찾아서 얘기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전에 이정영 공동선대위원장이 탈당 권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이어지는 얘기가 일단 비대위원장이 한 겁니다. 아무래도 공동선대위원장의 말씀도 무겁지만 신임 비대위원장, 특히 당 개혁의 기수가 되어달라고 김문수 후보가 직접 선택한 김용태 위원장의 공식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게감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결코 개인 발언일 수는 없죠. 그렇죠. 당을 대표하는 발언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는 후보가 직접 탈당을 요청하거나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투트랙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투트랙이라고 봐야 돼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전통 지지층 그리고 지난 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열심히 참석했던 분들의 마음도 사로잡으면서 중도 외연 확장도 해야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젊은 김용태 위원장 같은 경우는 부여된 임무 자체가 김문수 후보보다는 조금 더 중간에 가까운 쪽으로 가서 당의 공간을 넓혀달라라는 그런 임무가 부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엄에 대한 사과 국면도 김용태 위원장 내정자가 내정자 신분일 때 먼저 말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걸 받아서 다음 날 기자분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계엄 사과한다고 내놓은 바가 있거든요. 이렇게 김용태 위원장이 좀 먼저 치고 나가주고 김문수 후보는 또 여러 정치적 의견에는 거기에 상처받는 분들도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폭넓게 좀 아우르면서 좀 반발짝씩 신중하게 나아가는 것, 이게 지금 이 김김 조합에서 국민의힘이 추구하고 있는 대선 전략이 아닐까 싶고요.
뭐 선대위 내부적으로는 이정현 위원장과 김용태 위원장이 모두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고가 현재로서는 당의 공식 입장으로 새겨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어떤 화답을 할지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김용태 위원장이 이런 입장 밝혔는데 후보님 입장 어떠십니까라는 질문을 오늘 저녁부터 받게 될 받겠죠. 겁니다. 네. 그때도 오늘 오전까지의 버전으로 그 후보가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일지 아니면 뭐 비대위원장과 당의 중지가 모여졌으면 나는 그걸 존중하겠다일지 미세하게나마 정치적 뉘앙스가 좀 달라질 여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수반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요. 이정현 위원장이 자진 탈당을 권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바로 답을 한 부분이 이 내용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당의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께 공식 사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이라면은 저는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그 생활이 어려워지신 많은 분들 또 마음이 무거워지시고 어두운 분들 이 공론이 분열된 여러 가지 그런 점을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당의 공식적인 의견 형태로 이제 탈당을 본인이 직접 가서 설득을 하겠다는 건데 이동학 최고께서는 그 후보하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약간 좀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를 투트랙 전략이라고 설명을 해서 이동학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 전략이 저렇다고 하면 이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첫 일성이 저렇게 하나마나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 이 기자회견은 도대체 왜 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도대체 왜 임명됐는가를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짜장면 속에 지금 완두콩 정도의 역할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짜장면을 먹기 전에 완두콩 올라가 있는 건 색깔이 딱 튀기 때문에 멋있어 보이죠.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걸 비비는 순간 다 검정색이 돼버리거든요. 지금 저렇게 되면 투트랙 전략이라고 한다 그러면 메두사 같이 머리 2개 달린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지금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지금 2, 3일 동안 그동안 해왔던 얘기를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탈당 권고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죠? 이렇게 약한 이 수순의 이 해법이 나온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이 계엄 국면에서의 이 계엄을 감쌌던 문제나 아니면 탄핵을 계속해서 반대해왔던 반헌정 세력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게 완전히 쇄신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이 기자회견은 이 이른바 짜장면 위에 완두콩이 이제는 내일부터는 비벼지겠구나. 결국 검정색이 돼버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성열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진정성?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이나 이런 건 후보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얼마 전까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이 당무 우선권이 있다. 내가 후보다. 내가 곧 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어려운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후보가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지금 떠미는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고요. 그거를 이제 젊은 우리 비대위원장인 김용태 위원에게 이거를 떠넘긴 형태가 된 건데 사실 오늘 아침에 신도림에서 유세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문수 후보 유세장에 김용태 위원장이 갔었는데요. 거기 나온 지지자들이 김용태 위원장을 향해서 굉장히 야유를 보냈어요. 내부 총질한다, 분탕질한다, 막 이렇게 그 현장에서 소요가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런 일을 지금 김용태 위원장한테 그대로 넘기는 거예요. 김용태 위원장은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지금 받아들여서 가는 건데 저게 과연 김문수 후보의 진짜 진정성일까? 저는 그런 의심이 좀 들고요. 좋게 말해서 투트랙 전략이지 이거는 화전양면술. 즉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위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제가 반박을 짧게 하고 네, 싶은데요. 네, 하십시오. 방금 우리 MBN 화면도 나왔지만 지하철에서 김문수 후보 반겨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고요. 네. 어딜 가나 정치인은 국민 절반으로부터는 비판도 받고 나머지 절반에는 그렇죠. 지지도 예. 받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이나 김성열 대변인이나 다 함께 비슷한 젊은 세대로 정치하는 그룹인데 같은 젊은 정치인인 김용태 위원장이 어쨌든 뭐라도 해보려고 개혁의 메시지를 나름대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정치적 구원으로 따지면 과거 천하용인 이준석 계일 때 저랑 제일 많이 싸웠던 분이거든요. 김용태 위원장이요? 비대위원장이. 본인도 오늘 기자들한테 그 말했어요. 제 복당 소식에 제가 옛날에 장해찬 전 최고랑 많이 싸웠었다 이렇게. 예. 그래도 저 젊은 정치인이 이 참 혹독한 정치 환경에서 뭐라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면 예. 당은 달라도 좀 같이 응원해주고 한번 잘 해낼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 나오면 훨씬 더 시청자들 보기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뭐 짜장면에 완두콩이니 뭐 젊은 사람 뭐 저렇게 해봤자 어차피 안 된다니 하는 것은 예. 적어도 우리 세 명이 다 젊은 정치인인데 이게 시청자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림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덧붙이면 조금만요. 같은 관점에서 네. 이동학 최고만. 이른바 어쨌든 계엄 국면이라든가 탄핵 국면에서도 바른 소리를 했다는 점 예. 그런 점이 저는 꼽혀서 지금 비대위원장이 된 거라 보거든요. 예. 그러면 당에서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기대하는 바는 바로 그쪽일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기대에 약간 못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탈당 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그런 것들을 옹호했었던 사람들이 선대위에서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결국 실행 방면까지 결국 이것을 다 보여줘야 국민들이 이것을 신뢰할 텐데 단순한 탈당만으로 물론 탈당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것만으로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 김용태 위원장이 그 탈당 권고하겠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부분들 제가 장해찬 최고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찾아뵙고 권고를 하겠다는 건데 당에서 취할 수 있는 게 출당이라는 강제 조치도 물론 있고요. 일단 가가지고 윤 전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저것이 당의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가는 거하고 아니면은 당원들이라든가 의원들의 뜻을 총의를 모아서 가는 거하고 그 무게감이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가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비대위원장 입장은 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니까요. 예. 만약 여기서 의총을 열거나 또 의원들의 의견 듣겠다 하면 그 107명 다 제각각일 겁니다. 예. 그럼 그 모습이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에게 집중돼야 될 어떤 언론의 관심을 빼앗는 효과 또 내부 분열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효과를 그럴 낳을지도 가능성이 있다. 모르고요. 예. 만약 강제적 출당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여전히 응원하는 분들도 국민의힘 당원이나 국민들 중에 또 일정 부분 이상 있게 돼 있는데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보수 결집을 막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김용태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일단 아주 정중하게 권고한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다만 또 다른 절차 검토한다는 것은 권고에서 끝나지만은 않겠다라는 것인데 그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절차라는 것이? 뭐 그게 이제 의총을 열어서 이제 그때 가면 뭐 의원들의 총의를 듣는다거나 예. 아니면 뭐 당의 직권으로 비대위의 직권으로 여러 가지 이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검토될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런 탈당 권고가 국민의힘 비대위나 후보의 중지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승적 의미에서 예. 본인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당으로부터 그 헌신이 참 고맙게 느껴지는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른 보수 지지자들이 마음 상하는 일이 최소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강제적 출당이나 또 다른 절차보다는 김용태 위원장이 정중하게 권고하고 이것이 김문수 후보 측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의 물밑 교감 아래 좀 합의를 이루는 모습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한 발짝씩 양보하는 모습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예.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고 다음 주부터는 김문수로 시작해서 김문수로 끝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매듭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국민의힘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절박한 심정은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공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건데 사실 윤 전 대통령의 그 생각과 의중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재원 비서실장이 방금 전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브리핑을 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의사소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탈당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고 다만 그런 의미의 어떤 의사 전달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자의 반응은 한결같이 탈당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판단과 의지에 따를 것이고 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할 것이다. 김문수 후보자께서 따로 그 윤 대통령께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방금 전 얘기는 후보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윤 전 대통령에게 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동학 최고께서는 윤 전 대통령 글쎄 이 예상을 글쎄 뭐 장기찬 최고한테 뭐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과연 탈당하는 것도 대선의 변수 중에 하나니까 탈당을 하는 것이 탈당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탈당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본인이 이제 1호 당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상당수 지지층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눈치를 지금 국민의힘 대다수의 의원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전체 평균의 어떤 의식과는 좀 동떨어진 채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당 안에 1호 당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엄이나 탄핵 국면에서 이것을 정치 문제로 비화시키고 그것을 방탄시킬 수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본인을 방탄해줄 당과 본인의 어떤 거리감이 이제 멀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본인의 신변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했던 잘못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라고 하는 존재,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아줘야 되는 그런 존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너무나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는 없는 거죠. 반면에 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민 평균의 어떤 표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확장을 하려면 이 절연은 필수적이거든요. 특히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 계엄과 탄핵 문제에 관해서 이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이 부부와의 절연을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는 또 세력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당은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매불망 이것을 이렇게 뭐 탈당을 권고하고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망설이는 건 오히려 제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해는 되지 않으나 계속 저런 방식으로 가면 이 국민의힘은 약간 분화되는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저런 목소리는 일견 뭐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지금 너무나 급한 상황에서 저런 식의 어떤 뜨뜻미지근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과연 국민의힘에 혹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을까 저는 좀 많이 의아스럽습니다. 아니,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탈당은 안 하겠다는 보도도 있고 뭐 협조할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도 있고 지금 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당적 자체에 뭔가 미련을 두거나 이걸 탈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동학 전 최고가 말한 것처럼 이게 뭐 도움이 된다, 방탄이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막고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가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고요. 탈당이야 얼마든지 오히려 빨리 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히려 더 낫고 후련한 선택일 수 있지만 뭐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도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을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당내에서의 이런 어떤 공격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일각에서는 또 일부 정치인들이나 선대위 관계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밀려나듯 탈당하게 되면
어쨌든 지난 탄핵 국면에서 우리 탄핵 찬성과 반대 국민들의 지지세나 이런 것들이 엇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지지층이 대선에 투표하지 않고 국민의힘의 기대를 저버릴까 봐 그런 어떤 피치 못할 투표 포기 현상이 일부 지지층에서 일어날까 봐 그걸 고민하는 것이지 탈당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런 차원의 생각을 전혀 하진 않고 있고요. 어쨌거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당을 대표해서 저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금년간에 무엇이 국민의힘의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 예. 오직 거기에만 관심의 방향을 두고 예. 대선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언제든지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성열 대변인께는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더라도 대선판에는 큰 영향을 못 줄 거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예, 사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거나 안 하거나는 이번 대선에 있어서 이미 지나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을 이야기를 할 거였으면 사실은 제대로 이야기했으면 후보 등록 전에 했어야죠. 후보 등록 전에 이런 이야기를 못 꺼냈어요. 왜 예. 못 꺼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윤 어게인 창당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 불리한 구도를 만들어낼까 봐 후보를 낼까 봐 얘기를 안 했죠. 지금 후보 등록 마감된 시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 굉장히 비정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그렇게 보호하고 아끼고 하다가 이제 후보 등록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우리 선거에 방해되니까 나가주세요. 아니 저는 진작 했어야 된다고 보긴 하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탈당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거 탈당 안 하면은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가장 큰 차이로 실패를 하게 됐을 때 그 실패 책임의 폭탄 그거를 윤 전 대통령이 다 떠안게 생겼어요. 예. 사실 이거 저희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 폭탄 돌리기. 뭘로 봤느냐? 단일화 이야기로 듣습니다. 만약에 이준석이 단일화를 안 해가지고 국힘이 지면 이거 다 이준석 책임이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폭탄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자신들이 잘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것도 참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용태 위원장 말씀 잠깐 하셨지만 전 김용태 위원장 존경합니다. 굉장히 소신 있고 좋아요. 근데 국힘은 왜 젊은 정치인을 저렇게 씁니까? 비대위원장이 가서 말하면 분명히 무게가 있어요. 예. 그런데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겠다 그러고 의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총의를 모으지도 않았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비대위원장 너 혼자 다 책임져랍니다. 젊은 정치는요 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책임은 기득권 정치가 져야 되는 겁니다. 왜 젊은 정치인 하나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밉니까? 예. 저는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해찬 체육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김문수 후보 선거 공보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 인연을 조금 지우고 있다라는 게 조금 뉘앙스가 풍겨지는데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와 이재명의 싸움이 돼야죠. 그리고 두 후보는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역임할 때 판교 테크노밸리, GTX 등의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했던 것. 예.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법카 유용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대비되면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다는 게 당과 선대위의 판단이기 때문에 원래 모든 선거는요. 여당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전임 정부 이야기보다는 새로 등록한 후보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작은 정권 교체론을 들고 나와서 뛰는 게 우리나라 선거의 큰 특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의 공보물이나 메시지에 윤 전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모든 정치 현실에서 그냥 보여왔던 일이고 예. 지금 관건은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 교체 파동을 거치면서 나름의 서사를 얻게 된 김문수 후보의 성과나 인간적인 매력을 이분이 상당 부분 중앙 정치를 떠났다가 국민과 당원들이 불러서 돌아온 분이기 때문에 예. 이걸 빨리 알려서 김이냐 이냐 이 구도를 만드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급선무라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